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우리 온풍기가 이 안의 기운을 아주 따뜻하게 해줘서 참 포근한 그런 실내의 기운이 바깥에 차가운 날씨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참 따뜻한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쉬운 한 가지 감사의 힘이라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라. 찬밥이 뱃속에 들어가면 더운 밥이 된다. 그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상황,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 일에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인 삶이라고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하는 모습이 있고 반면에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이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태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자신의 삶을 더 성숙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아상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주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살피는 것.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삶의 환경과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내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펼쳐지는 인생은 점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지는 그 나의 현실을 내가 감사하고 또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항상 고마워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을 때 그 앞에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 장애물은 나를 더 단련해서 내가 더 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나는 극복하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살면 긍정적인 건강한 삶이 되겠죠. 반면에 너무나 나에게 그 문제는 어렵고 힘이 들어서 고통스럽다, 포기하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앞날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바꾸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참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치매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저 또한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한 7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희 처남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현재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처남에게 많이 힘들게 한대요. 왜냐하면 치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때문에 밥을 먹고도 밥을 안 먹었다 그러고 또 자꾸 무엇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걱정을 하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도 치매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처남이 우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치매 증세가 있었냐? 나는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증세가 있으셨냐고. 처남의 얘기로는 치매 증세가 맞아요. 근데 우리 아내의 말로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을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걸 치매라고 느끼지 않고 연세가 들으셨으면 당연히 뭐 식사를 하시고도 왜 밥 안 주냐 이렇게 말하시는 게 뭐 그렇게 치매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처남으로서는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치매 증세를 보이시면서 그때를 생각할 때 그때 그 모습도 치매였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노후의 이 치매의 문제는 참 심각하다. 그런데 이 치매가 이 뇌에서의 기억력이 이게 손상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 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하며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적인 힘으로 받아들이면 이 뇌가 건강하게 치매를 이겨내는 치매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수녀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수녀원에 그곳에 계신 수녀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신이 온전하시고 치매가 없이 그렇게 노후를 아주 잘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뇌과학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녀원의 그분들의 그 삶을 잘 조사하고 또 그분들의 그 사후에 부검을 해봤더니 뇌가 심하게 손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날까지 전혀 치매 증세가 대부분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과연 뇌 손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치매가 걸리지 않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그 연구진에 따르면 그 수년의 생활이 참 절제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그 스케줄과 또 그들은 항상 기도와 미사가 진행되는 그런 언어 활동들이 그 감사 또한 그 안에서 항상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그분들이 참 긍정적인 사고로 뇌를 지켰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후에 이분들의 그 연구의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것을 또 잘 적용하면 우리도 연세가 많으셔도 이 뇌 손상이 적게 치매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아가야죠. 대부분 노후에는 외롭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하고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몸도 쇠약해지고 환경의 여러 부분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아주 치매의 큰 원인이 된대요.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이것이 이 뇌에 많은 손상을 스트레스로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원인인데 특히 이 뇌의 해마가 스트레스의 호르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또한 세포 재생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정된 마음, 편안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 스트레스는 뇌 세포를 죽여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에 기능을 발휘하는데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인데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웃음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을 잘 습관으로 들이면 안정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 10,000가지쯤 생각을 한대요. 보통 50,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앞으로의 괜히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 이런 50,000가지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데 10,000가지 정도의 생각 중에 85%가 다 부정적인 나쁜 생각, 걱정거리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은 불과 한 15% 정도.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의 스트레스로 그 생각 중에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리고 이 호르몬이 민감해서 감정과 학습에 이 면역력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나쁜 영향이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면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으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우리가 기쁨으로 웃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니 뭐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멀쩡하게 웃습니까? 아니죠. 매사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고맙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리고 나는 즐겁게 살아야지.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매사에 나는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즐거움을 주는 이런 웃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이 뇌 건강에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가 절대로 걸리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웃으면 도파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뇌세포가 점점 죽어서 치매가 되는데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웃으면 돼요. 웃으면. 하하하 하하하 웃으세요.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웃음은 뇌의 세포가 살아나면서 뇌를 칭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왜 우리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막 행복하잖아요.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싹 포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이것에 걸맞는 맘 먹는 것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행복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나의 성취감을 주고 이 뇌가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과 함께 감사는 우리의 정서를 안정감 있게 해주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그래서 매사가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이 환경이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나에게는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들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정감 또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얼마나 미래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지. 그런데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내 자신이 현재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의 고마움, 이 내 자신을 더 깊이 잘 살피는 그와 같은 자세. 그러면 본인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더 유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이와 같은 능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자기를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점점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노쇠되어 가는데 너무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고로 그렇게 발달한다 그러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기도하며 명상하고 내 자신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배출이 돼서 뇌의 활동에 아주 참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 안정된 삶, 이것을 긍정적인 삶이라고 하죠. 긍정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들로 그렇게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12명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전부 장수 같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 없는, 열등감에 가득 찬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까? 이 부정적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시키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상은 이렇게 자신들의 열등감에 가득 차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강하면,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괜히 관심이 가고 귀가 솔깃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말은 서로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이런 아주 나쁜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하여 얼마나 악영향이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달랐어요. 우리가 보고 온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차지해서 우리의 밥으로 우리가 그곳을 가서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10사람과 긍정적으로 표현한 2사람,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둘 중에 하나의 행동과 생각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결국 메뚜기같이 그들은 돼버려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해서 우리가 먹을 밥이다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우리의 주어진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면 앞날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아, 그 문제야 나에게 와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앞날의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고마워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내 자신을 잘 살피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아주 참 힘이 있는 큰 거인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우리 노후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해피라이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이것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저는 오늘도 이것을 긍정의 힘으로 건강하게 우리의 노후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허약한 시대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앞날 이것을 떨쳐내는 우리가 감사와 또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내 자신이 그것을 잘 긍정의 힘으로 맞아들여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